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태계의 내용 중 개체군에 이은 군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오늘의 이야기는 군집. 군집이라고 하면 군집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의미의 생태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태계는 하고 나누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누어졌었단 말이야. 바로 이 생물적 요소 안에 들어있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군집이야.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겠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종류의 생물들이 모여 있었던 개체군이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체군이 많이 모여 있는 생태계의 형태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군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군집은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야. 작은 의미의 생태계인 군집은 바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군집을 만들어낸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먹고 먹히는 관계는 A가 B에게 먹히고 B가 C에게 먹히고 라는 표현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누구를 먹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먹이사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을 또는 A라는 생물을 B라는 생물도 먹고 C라는 생물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들이 엮어지면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 조금 더 복잡하게 형성이 된 경우를 우리는 먹이 그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군집은 먹이 사슬 또는 먹이 그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면 우리는 삼각형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생산자, 1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라는 형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위로 올라가면서 표현을 하기도 해. 이럴 때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단계를 상위 영양 단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영양 단계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러한 상위 영양 단계에서 생산자 단계, 1차 소비자 단계, 그리고 2차 소비자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생태적 지위다라고 말하는 거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먹이에 대해서 생태적 지위, 그래서 먹이 지위라고 하기도 하고 공간상 지위, 그래서 공간 지위라고도 부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다라고 하면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여러 생물들은 바로 생태적 지위가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물론 2차 소비자에서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지. 두 번째, 이러한 군집에서의 구조는 또한 어떠할까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이러한 구조를 이루는 생물종에 대한 표현이 있네. 그래서 생물종들을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구분을 해줄까라고 말하면 첫 번째 우점종, 이 전체의 군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즉 누가 이 군집을 대표할까 라고 해서 대표를 뽑는 걸 우점종이라고 한다. 두 번째, 희소종이라고 하는 건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가가 거의 없고 드물고 희소하다라는 뜻이 될 거야. 바로 이 중에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크기가 적은 생물종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세 번째, 지표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 지표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정 환경에서 자라나는
생물종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군집에 이러한 지표종이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이 군집의 특정 환경을 결정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핵심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핵심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점종, 즉 대표종은 아니지만 이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군집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줘서 군집의 크기 또는 군집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체군의 한 종을 우리는 핵심종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이러한 군집의 구조 중에 두 번째 구조는 무엇이냐? 식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식물의 층상 구조는 하고 물어본다는 거지. 층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 가장 아래에 있는 곳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식물의 크기가 커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식물을 어떠한 식물종으로 표현하고 불러주느냐라는 거지. 자, 우리는 땅에 대한 표현부터 시작을 해보자. 땅 속에 있는 식물의 형태 지중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지중 위에 바로 이끼류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끼류는 선태. 이끼보다 조금 더 크기가 높아진 경우 바로 풀이 자라고 있는 경우잖아. 그러면 풀의 경우는 초본이라고 부를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라는 형태가 자라서 조금씩 그 크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겠지. 나무의 크기가 우리의 한 무릎에서부터 허리 미만 정도라는 크기의 높이를 가진 나무들을 관목,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더 올라가 볼까? 크기가 더 커지는 식물, 특히 나무류를 아교목, 가장 크기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 그래서 식물은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그 높이로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식물 안에서 또는 생물들 안에서 군집을 이루었을 때 군집 중에 가장 대표종이 되는 우점종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점종의 결정법이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결국 군집의 구조를 조사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3번 군집의 구조조사. 그래서 이 군집의 구조조사를 통해서 우점종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구조는 무엇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주느냐? 바로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밀도는 우리 개체군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잖아.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식이 정해져 있다. 바로 생존하고 있는 분포 면적분의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체의 수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지. 자, 지금부터 노랑 생물, 그리고 파란 생물종, 빨간 생물종이라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한번 밀도로서 찾아보고자 해. 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 공간 안에 노랑인 애가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해볼게. 자, 빨강인 애는 이렇게 하나라고 해서 하나만 있었다고 해볼게. 파랑은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 하나만 더 넣어볼까? 그래서 파랑은 한 군데만 더 넣어보자. 아, 어디다 넣을까? 아, 여기가 좀 비었구나. 여기에 파랑,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 그러면 빨강이 너무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크게 넣어볼게. 빨강, 이렇게.
빨강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한번 넣어보자. 자,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노랑의 밀도는 노랑의 면적분의 그 안에 개체수 2. 근데 면적은 지금 다 동일하겠지? 자, 파랑도 그 면적은 동일하네. 그 면적분의 하나, 둘, 셋. 그래서 3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빨강이 같은 면적분의 개체의 수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서 전체 값을 정하고 그 중에 노랑이 들어있는 비율 또는 파랑이 들어있는 비율 또는 빨강이 들어있는 비율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상대 밀도라고 하고 퍼센트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자, 아무래도 이 면적의 개수가 큰 애들이 상대 밀도도 아마 크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점종을 정한다 그러면 파랑이 우점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겠지? 근데 빨강이 워낙 크게 들어있다 보니 이걸로 파랑을 대표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빈도라고 하는 방법이지. 빈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면적을 일정한 크기로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각각 칸을 만들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네. 그래서 칸을 한번 나눠서 세보자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전체 칸 하나하나를 우리는 방형구라고 불러주게 되고 빈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방형구의 수 중에 실제로 그 개체가 나타난, 개체군이 나타난 방형구 수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전체 방형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가 5이고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우리 총 20칸의 방형구 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노랑을 계산해 볼게. 노랑은 20분의 노랑이 나타난 칸을 다 세는 겁니다. 이쪽과 이쪽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서 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아, 얘가 4개 칸에 모두 걸쳐 있구나 라고 해서 전체 6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파랑은 어떨까? 전체 20분의 파랑이 나타난 칸도 다 세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아까 개체 수로는 더 많았는데 나타난 방형구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빨강은 20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노랑과 같은 방형구의 수를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역시 다 더한 것분의 노랑 또는 다 더한 것분의 파랑 다 더한 것분의 빨강이라고 표현을 하면 각각 상대의 빈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다. 역시 빈도는 이 숫자가 큰 노랑이나 빨강이 여기서는 빈도가 더 크게 나오게 될 거야. 세 번째, 이것으로도 우점종을 결정하기 좀 애매하니 피도라고 하는 걸 사용해 봅시다 라는 거지. 피도의 식은 무엇이냐면 전체 면적분의 실제로 있는 개체군이 차지하는 개체군의 면적. 아하, 면적 대 면적 대비로 비교하는구나. 그러면 노랑은 면적이 좀 줄어들고 파랑의 면적이 좀 커지겠지? 어허, 빨강은 제일 면적이 클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상대 피도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 이번엔 빨강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해서 전체 값을 중요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물론 각각 퍼센트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치는 퍼센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중요치의 값이 가장 큰 생명체, 가장 큰 개체군을 우리는 우점종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자, 그러면 군집의 종류로 넘어가 보자. 네 번째, 군집의 종류. 군집의 종류에는 첫 번째, 육상군집이다 라 그래서 육지에 해당하는 군집이 있을 것이야. 육지에 해당하는 것에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강수량이 매우 많아 식물 또는 생물이 자라기 좋은 곳, 그래서 삼림. 그보다 강수량은 좀 적지만 그래도 생물들이 살기에 수월한 초원, 강수량이 가장 적은 사막,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육상군집이 있고, 두 번째, 바로 물에 해당하는 군집도 있겠네. 물에 해당하는 군집을 우리는 수생군집이라고 불러주자. 수생군집은 하천, 그 다음에 호수 이런 것처럼 육지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담수군집과 바다에 해당하는 해수군집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겠네요. 자, 이러한 군집들 외에 생각보다 군집에서 해야 될 게 많다. 그치? 자, 이러한 군집들 외에 우리가 또 다른 군집의 특성을 하나 더 분리를 해서 군집의 특성을 하나 더 봐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군집의 생태 분포입니다. 5번. 군집의 생태 분포. 군집의 생태 분포는 첫 번째 수평 분포라고 하는 것으로, 수평 분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위도별로 나타나는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적도에서부터 서서히 위도가 높아져서 결국 극지방까지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생태의 분포를 말하는 것으로, 적도 쪽에는 열대우림, 열대초원 이런 것이 발달을 하고 온대를 거쳐서 고위도로 넘어가면 이미 동토의 땅,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툰드라 지역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인데, 이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건 온도, 바로 기온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아무래도 열대 지역의 강수량이 많게 되지, 그러므로 강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생물들의 분포가 나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평 분포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수평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직 분포라고 하는데, 이 수직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고도라고 하는 건 평지에서부터 출발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생물종이 변화가 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때 나누어지는 기준은 기온, 바로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아직도 군집이 다 끝나지가 않았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군집의 특성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자.